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대장동, 대장동과 이재명. 정말 좀 끈질기기도 하고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이 대장동이라는 치욕스러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 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에 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유래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성남FC까지 포함을 하면 지난 한 달 동안 3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 조사를 받은 셈이 됩니다. 한 번은 성남지청에 갔고 또 2번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을 받았습니다. 앞서 2번의 검찰 조사에서는 마치 뒤에다가 병풍을 세우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을 세워놓고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 여론에 썩 좋지 않고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꾸만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혼자 섰습니다. 이 3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9분 동안 읽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괌을 치면서 크게 욕설로 나무라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멈칫하기는 했으나 계속 읽었습니다. 검찰에 출두한 시간이 오전 11시 23분쯤이고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시간이 오후 10시 37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11시간 정도 청사에 머문 셈입니다.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입장문을 읽을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시대다. 이것을 유검이 아니라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뭐 이렇게도 했는데 일단 아침 신문에는 무검 유죄 유검 유죄 이제 이것을 검찰로 볼 것이냐 권력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건데 뭐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검찰이 내 편이면 유죄, 검찰이 내 편이면 무죄, 검찰이 내 편이 아니면 유죄. 뭐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제 들먹이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곽상도 전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자신은 검찰이 자신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겁니다. 곽상도 전 검사 아들이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네. 아니나 다를까 곽상도 전 의원을 끌어다가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러나 둘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가령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곽상도 의원의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나온 것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 상식에 의거해서 봤을 때도 이건 온당치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판결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이재명을 역성들여야 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교묘하게
담을 타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이거 매우 위험한 그런 수사법입니다. 곽상도 판결도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재명이 검찰에 3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일인 겁니다. 곽상도도 지은 죄만큼 단죄를 받아야 되고 그거보다 10배, 100배쯤 더 클지도 모르는 이재명의 죄값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걸 교묘하게 섞습니다.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50억 클럽도 수사할 겁니다. 벌써 검찰 출사억이 3번째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10시 37분 청사를 나오면서 또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 그랬는데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종 판결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한 모든 발언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지난번에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A4 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을 했고 검찰은 지난번에는 A4 용지 150장이 넘는 질문을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A4 용지 200장이 넘는 그런 질문지를 다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일 겁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뭐가 머뭇거리거나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거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주범이고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공소장을 적는데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 조사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3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소장에 구속영장에 이걸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이걸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그런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 드디어 이재명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남FC하고 대장동하고 유래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 특혜 의혹 이걸 다 함께 구속영장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에 중요한 선고 하나가 있었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주식을 보유했던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얼마만큼 관련이 있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시세 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를 했다. 주가를 부양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선수들
주포들이라고도 하지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식거래 일부 기간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면서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시세 조종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실패한 시세 조종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그 다음에 주포로 활동하며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김모 씨, 그리고 시세 조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투자 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 전부 다 이 세 사람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주포 이모 씨에게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투자 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대부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2009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약 13년 몇 개월 전부터 그때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이 범인들이 91명 고객들의 157개 계좌를 동원을 해서 2,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지른 시기를 대략 검찰은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저질러진 범행을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범죄, 그걸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묶어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에 동원된 계좌,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주, 이제 157개 계좌가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 5개 혹은 6개가 김건희 여사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서 13년 전 그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의 그 회장이라는 자와 이제 그 일당들이 주가를 조작을 해서 시세를 끌어올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전주 고객들의 계좌를 157개를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 5개 혹은 6개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걸 들여다본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따져보니까 2010년 10월 20일 이제 그 이전은 공소시효가 과도했다 뭐 이런 말을 쓰더군요. 이제 그래서 도과했다. 죄송합니다. 과도가 아니라 도과했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시세 조종을 했다는 범행 기간 중에 제1단계 범행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그냥 도과를 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2010년 9월 24일에서 2011년 4월 18일까지인데 이때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때 2010년 10월 20일이 이제 공소시효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에 주식 계좌를 맡겼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포 이 씨가 시세 조종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 가운데 통정 가장 매매 101개, 그 다음에 현실거래 시세 조종 3,803개를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 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하고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제1단기 시기에 그 주포라는 그 범행 가담자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기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범이 변경되는 등 범행 방식이 현격히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단계 시기와 그 이후 범행은 별개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1단계 시기 범행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김 여사의 조사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여사가 1단계 이후에도 2차 작전 세력에게 계좌 운영을 맡긴 정황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지난 공판 과정에서 내놓은 이제 증거물들을 보면은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2차 세력 관련 A라는 회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계좌 인출액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2단계 가담자들도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완전히 회소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는 이 전주, 그러니까 계좌의 주인이라고 돼 있는 그 전주들 중에서 공범이라고 처음에 의심을 받았던,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입장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무죄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결백하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오히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전주라고 인정하는 꼴이 됐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과 의혹은 뭐 항소심도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월 중으로 특검을 어떻게든 도입하는 그 절차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아마 이 특검을 가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쭉 절차를 밟고 뭐 그런 여론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정치적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이 양쪽의 해석이 약간씩 엇갈려 있는데요. 아마 올해 내내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선고입니다. 무려 재판만 2년 5개월, 그 다음에 이 윤미향 사태가 시작된 지는 2년 9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말 재판을 지리멸렬하게 끌어오던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말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그런 판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1,500만 원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매일같이 거론되는 돈의 액수가 작으면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 정말 이 천문학적 단위의 액수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1,000만 원은 이제 돈으로도 안 들리는 이런 웃지 못할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일 때는 100만 원형 이상만 돼도 의원직이 정지가 되는데요. 횡령 혐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1,700만 원이어도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 위반이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만 벌금을 맞아도 의원직 정지, 선출직 공무원의 그 직이 정지가 되는데, 그러나 횡령 혐의는 그렇지가 않아서 벌금 1,700만 원형을 받은 윤미향은 이제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띄어읽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윤미향 의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이제 지내면서 가령 예를 들면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1억 원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 혐의로 썼다 그랬는데 법원은 그 중에서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길원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치매 증세가 있으셨는데 7,9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 증여케 한 혐의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것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중증 치매인지 확인이 안 되고 기부가 할머니 의사에 반한 것인지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윤미향 의원의 입장을 받아준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나 열다가 11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재판을 지연한 것이 윤미향 의원의 이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특히 1,700만 원을 횡령으로 봤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벌금형만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횡령 1,700만 원, 어찌됐건 횡령을 1,700만 원 했는데 벌금만 때린다?
이런 선고는 참 사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돈을 횡령했다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돌이켜본데 이 윤미향 사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윤미향은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아무튼 윤미향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어느 쪽이든지 이제 항소심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횡령 일부 이것을 유죄로 보고 기부금품법 등 나머지 7개 혐의가 무죄가 됐는데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인권운동을 대표한다는 명분 하에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후원금, 기부금 그 돈으로 갈비집에도 가고 개인 소득세도 내고 홈쇼핑도 하고 딸에게 주는 수고비 이 돈도 여기서 충당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횡령한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만 갖고 형량을 결정할 일은 아닌 것이지요. 특히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윤미향 의원은 웃더군요. 활짝 웃더군요.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죠.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8개 핵심 중에 핵심이 횡령이에요.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횡령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유죄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그리고 의원직을 자진해서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온 국민을 속여먹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여먹고 그런 혐의로 횡령죄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될 텐데 이제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아무튼 항소심이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